60세 평생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나만의 가게. 3년 뒤 폐업 신고서와 함께 남은 건 1억 원의 빚. 그리고 매일 밤을 채우는 후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오늘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매달 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어떻게 마지막 숨구멍이 되어주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처절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꼬박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김영수 씨. 그의 손에 들린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을 꿈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한식당을 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 담은 음식을 내어주며 따뜻한 노후를 보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1년이 지나자 현실의 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자 재비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은퇴 후 도넛 가게를 창업했다는 한 60대 사장님이 인터뷰에서 이 일을 하고 나서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고 말했던 것처럼 김영수 씨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매달 쌓이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은 안개처럼 사라져갔고, 결국 부족한 운영 자금을 위해 이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빚이 1억 원을 넘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그의 등 뒤로 남은 것은 낡은 주방기구와 1억 2천만 원의 빚,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막막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과연 특별한 개인의 실패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60대가 마주한 시대의 비극입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대한민국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창업자보다 폐업자 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60대 창업자는 13만 명이었지만 폐업자는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2만 명이 꿈을 접고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빚의 무게입니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40%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빚을 여러 곳에서 진 다중채무자 수가 줄어들 때 유일하게 60대에서만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뛰어든 자영업이 오히려 빚의 구렁텅이로 그들을 밀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자영업의 참담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 우리가 하찮게 여겼거나 심지어 불신했던 바로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생명줄이 되어주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마저 없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을 겪게 될까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60대 남성이 실제 경험 담은 그 비극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3억 6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그는 무려 12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휴대폰 하나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살았고, 물류센터와 택배, 공장을 전전하며 쉼없이 일했지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 없이 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다시 김영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남은 빚 1억 2천만 원. 가게를 정리하자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손댈 수 없는 돈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6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의 노령연금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연금을 두고 푼돈이다, 용돈연금 이라며 불신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에게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이 60만 원은 결코 용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식비를 해결하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내고 김영수 씨처럼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용기를 주는 생명연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퇴직금을 창업자금이 아닌 노후자금으로 인식하십시오. 회사가 운용해주는 DB형이든 내가 직접 굴리는 DC형이든 그리고 퇴직금을 이전에 운용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성벽입니다. 특히 IR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서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돈을 꺼내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해 성벽을 허물어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 묻지마 창업. 대신 노란 우산 공제부터 가입하십시오. 만약 정말로 자영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마자 가장 먼저 노란 우산 공제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유일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강력한 소득 공제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바로 압류 방지 기능입니다. 사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이곳에 쌓아둔 돈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최소한의 재기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패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낸 돈과 받는 돈을 비교해 손익을 따질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되는 유일한 현금 흐름이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인생 최악의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복리로 늘어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최악의 시나리오들은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라는 현실적인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 그것이 바로 빚과 후회가 아닌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꼭 알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깊이 배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